일용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이었더니요.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KBL 루멘 팩트 2부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도록 하겠는데 왜 이렇게 미소를 지으세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처음 읽으려는 댓글이 네네. 정말 저의 심정을 정말 대변하는. 네, 진짜 네, 0.1톤의 3. 네, 그렇죠. 제가 평소에는 원래 그냥 약간 영혼 없이 읽기도 했었거든요. 네. 감정 좀 실어도 될까요? 네, 실어보세요. 주목표고 이로사님이 유다혜 기자님, 제가 192에 130kg였는데 쉽게 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똑같이 미친듯이 운동하고 해야 빠집니다.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느낌표와 물음표를 엄청 다셨습니다. 예, 과체중의 마음 모르시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예, 정말 미안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아니 130이었는데 101kg면 29kg를 빼신 거잖아요. 엄청 많이 빼셨네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미친 듯이 운동하고 빼는 거 진짜 리스펙.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저도 막 20년 농구 그 기자를 했으니까 그 운동 선수들이 보통 그 농구 선수들도 190 넘으면 대부분 다 100kg가 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뭐 프런트 분들도 있고 뭐 코칭 스태프 감독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이제 그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체중이 좀 찌시잖아요. 그쵸. 찌시는데 저도 이제 저는 한 70, 한 4, 5kg 정도 나오니까. 근데 5kg가 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그쵸. 근데 그분들은 뭐 한 2주 이렇게 걷고 술 안 마시고 그러면 한 10kg 뺐어. 이러더라고 진짜로. 맞아요. 너무 쉽게 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빠져요? 막 이러면 뭐 많이 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소비를 하고 많이 하니까 이제 그 키가 크고 100kg가 넘죠. 그쵸. 근데 체중이 100kg가 이제 싹 넘어가면 빠지는 거 한 4, 5kg는 그냥 빠진다고. 똥만 넣어도 빠진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예. 근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근육량도 엄청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기초 대사량 자체가 그렇죠. 또 일반인과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진짜 190에 130인데 101kg 뺐다. 이거 리스펙합니다. 예. 그럼 저는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운동 안 하고 안 하시잖아. 미친 듯이 운동 안 하시잖아요. 제가 미친듯이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인의 삶 아시잖아요. 예. 직접 저는 하는데. 그래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야식 드시고 닭볶음탕 뭐 맛있다느니 뭐 닭가슴살을 뭐 5개를 먹었다느니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5개 먹었다고 했어요? 4개 먹었다고 했어요. 4개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인정을 하시면은 뭐 감사하죠. 주목포고 일어서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동환 기자는. 그쵸. 저도 진짜 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즌 끝날 때까지 정말 너무 길어요. 너무 단기 다이어트는 또 탈모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탈모 때문에 조심 걱정돼서 안 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2주가 우리 쉬잖아요. 쉴 때가 지금 몇 킬로인지 안 물어볼게요. 얼마 빼시겠습니까? 제가 5kg 빼겠습니다. 5kg. 2주 동안 5kg. 2주 동안 5kg. 5kg. 5kg를 만약에 뺀다. 그럼 제가 짜장면 세트, 탕수육 세트를 사드릴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빼왔는데 기껏 중화요리를 주신다고요? 치맥을 사드릴게요. 저는 못 빼면 저를 사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어때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팔보채도 괜찮아요. 콜. 팔보채는 그래도 몸에 좋은 거거든요. 그 와중에. 알겠습니다. 그냥 샐러드 바를 가요 그러면. 시정찬님이 김선영은 연변협사한테 구단이랑 항상 소통하게 되지 않는 듯 하셨는데 저희가 일부에서 좀 말씀을 갖다 드렸고요. 자, 이클립스님이 지난 시즌처럼 이번 시즌도 실력이 좋은 외국인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델타 변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이 약간 되게 묘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리그, G리그 정상화되면서 선수들이 어떤 기준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한국에 왔을 선수들이 이제는 외국을 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진짜 말씀대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좀 문제가 되면서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또 이제 작년에 올만한 선수 또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요거는 되게 좀 묘하다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변수가 좀 있고 이런 변수들 때문에 이제
그 좀 검증된 선수를 그냥 이제 뽑는 KT 같은 구단들이 있고 뭐 현대모비스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거의 뭐 확정이 됐다고 지금 그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DB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연봉 협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던 허웅, 윤호영 중에 한 명이 지금 결렬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군지는 아직 좀 밝히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정 신청을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DB 관계자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걸 알고 있어도 지금 얘기는 못 한다. 왜냐면 그게 이제 KBL 쪽으로 들어가고 그 KBL이 이제 일괄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 발표가 이제 7월 15일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연봉협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7월 15일 날 일괄 발표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7월 30일까지 이제 대표팀 연봉협상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해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알려줘요.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그렇게 얘기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연봉 조정 신청을 갈 것 같다. 네. 라고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사실 이 연봉 조정 신청이라는 것은 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이제 그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7월 1일부로 새 총재님이 취임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정위원회 어떤 구성원도 다 바뀌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구성이 전혀 안 된 거죠. 네, 이제 뭐 그렇죠. 7월 저희가 뭐 5일에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연봉 조정을 하려면은 결국엔 집행부 쪽의 변화로 인해서 재정위원회도 완전히 새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재정위원회 구성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조정에 약간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KBL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지금 변화가 됐는데 뭐 재정위원회니 무슨 TF팀이니 이렇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구태연한 분들만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팬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기준점을 좀 이상하게 좀 잡기도 하고 막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그 현 집행부들께서는 좀 새로운 인물들, 좀 신선한 새로운 시각, 신선하고 좀 이렇게 정말 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 좀 이렇게 모셔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DB의 얀테메이팅 선수가 늦어도 8월 말에 입국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게, 메이튼이 일단 계약은 했는데 이 선수도 아직 뭐 NBA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거 본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그 9일부터 18일까지 그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서머리가 열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메이튼도 초청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초청될 경우에는 서머리그에서 좀 뛰다가 한국에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요것도 이제 조금 뭐 이제 지켜볼 부분이다. 예, 그리고 뭐 DB 팬들 입장에서는 메이튼이 서머리그에서 뛰는 모습 보면서 미리 조금 약간 맛보게 하시는 것도 미국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 보이나,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한국가스공사 측하고 뭐 대구시하고 지금 대립이 좀 많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난주하고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요.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1옵션 외국인 선수로 앤드류 니콜슨을 그렇죠. 데리고 왔죠. 예. 자, 누굽니까? 예. 설명 기요미. 예, 설명 기호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콜슨 사실 국내 농구 관계자분들께는 뭐 너무 유명한 선수고요. 그렇죠. 예, 이 NBA 좀 보셨던 분들도 이 이름은 다들 아실 텐데, 2m 6cm 빅맨이고요. 이 2012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9순위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올랜도에서.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2012년 드래프트에만 니콜슨 포함해서 3명이 KBL에 왔어요. 예, 한 명은 이제 설린저, 그렇죠. 작년에 왔었던. 설린저. 예,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그 마키스티그 기억하시나요? 마키스티그. 예, 마키스티그도 2012년 드래프트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재밌는 인연이 있다. 근데 이 니콜슨은 설린저보다 앞에 뽑혔어요. 그렇죠. NBA 드래프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만 보면은 야 이거 먼저 대박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브루클린, 워싱턴, 포틀랜드에서 뛰었고요. 이제 2016년에 4년 2,600만 달러 NBA 계약을 따내면서 이것도 뭐 되게 화제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먹튀였죠. 예, 그래서 먹튀로 좀 많이 욕먹었고 2017년부터는 이제 중국 리그로 넘어가서 광동, 푸젠, 광저우에서 뛰었고요. 지난 시즌은 푸젠에서 35경기 출전해서 평균 21.6점, 6.2리바운드 기록을 했었고요. 피바
피바 아메리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올림픽 최종 예선에 모두 캐나다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뛰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콜슨 선수가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이 선수는 좀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네. 자,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자, 이동환 우리 또 설명 귀요미 자, 20초 드릴게요. 예, 중요하겠어요. 공격은 진퉁이다. 예, 엄청난 슈팅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기반한 옵션들이 다양하다. 문제는 수비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이동 감독님 색깔과 맞는가? 예, 그런 걱정이 들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죠. 우리 이동환 기자가 지금 니콜슨의 분석에 대해서 제가 20초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동환 기자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날카로운 어떤 그 분석이 들어가는데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면 아마 저 혼자 20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니콜슨이 그렇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스카우팅 리포트라면 리포트를 이제 그래도 저희가 제작진분들께 넘겼으니까 제작진분들 띄워줄 수 있는 부분 띄워주시면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일단 슈팅력은 진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슈팅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CBA 중국 리그에서 3연 속률이 43.2%고 그렇죠. 시도 개수가 185개면 샘플도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를 보면은 그냥 3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옵션이에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3점만 던진다는 게 아니고 3점에서 파생되는 돌파 루트 어떤 활용, 그리고 픽앤팝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활용하고 슈터치가 너무 좋아서 심지어 약간 슈터처럼 활용할 때도 있어요, 패턴 안에서. 작년에 설린저 같은 그런 석점슛 어떤 슈터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만약에 조금 거리를 두고 막는다, 국내에서 다른 재앙이죠. 정말 3점 엄청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되는 것은 두경민, 전현우, 김낙현, 니콜슨, 코트가 엄청나게 넓어질 거예요. 이 선수들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선수가 이대현, 정유군. 특히 이대현은 림어택이 굉장히 강하고 마무리가 되게 좋잖아요. 저는 림 마무리 능력은 이대현이 거의 최고급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엄청난 파생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지만 수비는 또 조금 그렇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니콜슨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자랜드가 정말 공격 앞으로 공격 농구를 해야 돼요. LG처럼. LG가 주창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전에 LG의 그 공격 농구 한창 잘 됐을 때 조성원 이렇게 있을 때 이버츠 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 가스공사는 각 포지션에서 3점을 가장 잘 던지고 가장 폭발력 있는 선수로 거의 로스터를 구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팀 이름이 가스공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게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막 가스가 펑펑 폭발하는 코트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점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KBL 역대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수비가 사실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그 전신 전자랜드 있을 때도 이제 우승을 갖다 못했던 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포스트의 어떤 그 강력한 수비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이제 객관적 전력이 저희가 지난주에 뭐 하디슈 코너로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라면 이제 PO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PO에서 이제 화법은 공수 밸런스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면서 거기에서 뭔가 허점이 안 드러나게끔 하고 딱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승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면 막강한 공격력으로 이 수비의 약점을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러려면 정말 막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KBL 말씀을 KBL의 화법과는 좀 다르죠. 사실 그렇죠. KBL의 화법은 진짜 공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격으로 다 커버치는 그게 가능한 리그가 아니에요.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래서 되게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니콜슨 수비하는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라거나 얘기할 때 뭐 지난 시즌은 안 그랬지만은 발이 붙어 있다, 서 있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니콜슨이 더 심해요. 니콜슨은. 제가 본 경기에서는. 그렇죠. 제가 모든 경기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재단하기 어렵지만은 이 선수가 로테이션 돌 때도 그냥 자기 위치 그냥 골 밑에 가만히 서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 있으면은 리바운드라도 잘 따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 있고 리바운드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기록을 읊어드렸는데 평균 21.6점인데 리바운드 6.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자신과 비슷한 신장에 있는 어떤 다른 외국 선수와
경합을 통해서 리바운드를 따내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의 이 6개의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 그냥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상대가 바로 빨리 백코트 한다고 그냥 떨어지는 리바운드들, 손쉽게 잡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공격에서 이대현 정효근이 파생 효과를 가장 잘 누릴 거라고 했지만 수비에서 이제 반대로 수비에서 그만큼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동 감독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수비도 나쁘지 않다 생각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 수비 마인드를 인식을 시키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중국 리그에서 뛰던 모습 그대로 시키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유동 감독이 이제 사실은 유동 감독 밸런스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승부처에서 어떤 공격을 할 때 보면 1대1 공격, 2대 공격 많이 시켜요. 이제 그 부분에서 공격에서는 맞는데 수비에서는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유동 감독이 적절하게 좀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잘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좀 지켜보죠. 여기까지 딱 하고 일단 좀 지켜보죠. 가스공사는 또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가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스 이제 2번 한다고 지금 화장만 원래 3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지적이 와가지고 3번 해봤는데 3번 하니까 좀 기네요. 면제는 그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면제자는 왜 하시지? 이거 뭐 유행어셨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슬프네요. 네. 천만 예비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예비군이긴 한데. 그렇죠. 총 한 번 안 쏴본 예비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가 지금 일단 이 옵션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이 그렇죠. 옵션이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불투명하다 아직. 그렇죠. 아직 좀 이제 보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라렌과는 좀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라렌이 뭐 장점이 이제 높이는 너무 확실한 선수고, 진짜 견고한 선수인데 결국에는 뭐 이제 기동성이라든지 민첩성, 활동력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 짚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선수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T 서동철 감독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는 빅으로 갈지 빅스몰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라렌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타입. 그러니까 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빅 센터가 이제 좀 더 빠르고, 그러니까 뭐 공격 기술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빅맨으로 갈 수도 있고, 빅스몰로 갈 때는 이제 역시 이제 뭐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 보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지금 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KT가 이제 훈련에 들어갔는데 이제 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아직 뭐 전술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직은 좀 이제 시기상조이긴 한데, 올 시즌 비시즌의 목표는 뭐냐면, 코어는 어쨌든 라렌, 그죠? 허운, 양홍석, 그쵸. 삼각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김영환이 도와주고, 뭐 김동욱이 도와주고, 나비 선수가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갈 텐데, KT가 올 시즌에 좀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뭔가 이제 일을 갖다 치러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력상 보면 이제 허웅과 양홍석이 뭐 지금 상태에서 거의 올스타급에서 포지션 별로는 거의 이제 그 탑급이니까, 그쵸. 여기에서 뭔가 이제 우승이나 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규리그 때 예를 들어서 2위 안에 들어가지고 4강을 갖다 직행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서동철 감독은 주전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제 허웅, 양홍석은 붙박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35분 이상 뛰게끔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시즌이 쉽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기 위해서 박지원, 뭐 최창진, 김윤태, 최성모 이런 선수들이 가드진에서 경쟁을 해줘야 되고, 또 한의원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김영환, 김용우, 뭐 김민호, 김현민 이런 선수들이 또 이렇게 경쟁을 해주면서 허웅과 양홍석이 어떤 그런 그 의존도를 갖다 줄여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김동욱 같은 경우에는 김영환하고 같이 쓰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잘 아시다시피 활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김동욱을 이제 승부처에서 투입하나 또 조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할 것 같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둘 다 아무래도 노장이고 이제 진짜 말씀대로 활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같이 쓰면 또 수비 허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공격에서도 김영환도 아무래도 사실 포워드이긴 한데 KT에 제가 봤을 때 제2 핸들러였거든요. 허웅 다음 핸들러가 김영환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김동욱과 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웅, 김영환, 김동욱 같이 세우면 이게 뭐 이제 핸들링이 되는 선수가 여러 명의 장점이 있지만 이게 또 구조적으로 이게 호흡이 확실하지 않으면 되게 꼬일 수 있거든요, 공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역시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허훈을 원가드로 쓸 때도 있지만 투가드로 쓸 때도 많단 말이에요, KT는. 그렇죠. 그러니까 허훈의 파트너 문제는 늘 고민거리였어요. 예, 여러 선수를 많이 KT가 그동안 테스트해왔고 박지원도 이제 되게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번 시즌을 확실하게 찾을 것이냐. 저는 이게 되게 또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해결, 최상의 해결은 박지원이 슛을 갖춘 상태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은 슛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경쟁력은 거의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슈팅만 갖추면 되는데 슈팅이 안 갖춰졌는데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슛을 갖다 그 석점슛 갖다 넣으면서 KGC와의 그 6강전에서 넣으면서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비시즌 때 어떤 슈팅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슛을 그러니까 이 선수는 오픈이 났을 때 던져서 40% 이상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KT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내 선수 연봉 같은 경우는 모두 합의가 잘 돼서 이제 등록을 했고요. 이제 외국 선수가 이슈죠. 지금 션노 재계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얼굴들을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현재 분위기는 거의 정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1옵션이 거의 정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하는 거는 아직까지 보시죠. 그래서 정해졌고요. 현재로서 거의 정해졌는데 아직 뭐 세부사항 조율이 좀 남았다고 하고 7월 중순에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발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양동근 코치는 자가격리에서 지금 백신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이렇게 격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빠르면 녹화 날이 오늘인 7월 5일인데 5일날 지금 합류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빠르면. 네. 유재학 감독께서도 지금 7월 6일쯤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넘어오신다고 하는데.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 2차 백신을 갖다 맞았고 이제 와서 이제 하루 있고 음성 나오면 들어올 수 있고 원래는 이제 6월달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6월달까지는 이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렇기보다는 이제 백신을 맞고 아예 그냥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머리 잘 썼네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코칭 스태프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다 갖춰지면서 같이 지금 현재 팀 훈련 소집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 선수들에게 좀 주문한 것들이 각각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재활 선수 3명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일단 장재석 선수 이제 안면 골절 때문에 수술을 했었고 김구찬 선수가 이제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때문에 다리 쪽에 재활 그리고 최진수 같은 경우는 팔꿈치 쪽이죠. 네, 지난 시즌 말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재활 진행 중이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재석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몸을 만들면서 지금 뭐 마스크도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놨다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고 김구찬 선수가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몸이 좀 잘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차례 다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올 시즌 이제 가동을 조심스럽게 일단 해보고 그리고 좀 길게 가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최진수 선수는 아마 뭐 정상적으로 팀 훈련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대모비스가 사실 비시즌에 어떤 과제를 이렇게 내주는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센 과제 아니면 이제 프로 선수로서는 꼭 해야 될 과제 이런 걸 내주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체지방을 어디까지 맞춰와라. 그 다음에 셔틀러를 어떻게 뛰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코트를 4등분 나눠가지고 이제 왕복하는 거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왕복하는 거에 어떤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에 그 시간을 이제 정해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은 훈련 열회
근데 그게 안 된다. 뭐 체지방이 뭐 한 3% 늘었다. 예. 그럼 1시간 전에 와서 땀 거 입고 뛰어야 되고 트레이너를 해야 되고. 예. 우리 이동환 기자는 24시간 그냥 예. 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도 이제 살 다 빼죠. 그렇죠. 예, 저도 뭐니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모비스 들어가서 좀 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한 4일 만에 쫓겨나지 않을까. 예. 너무 방해돼서 쫓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시간 반 만에 쓰러진다고 봅니다. 절대 못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 관리 상태가 다들 괜찮은데 서명진 선수가 지금 체지방이 8%대라고 그래요. 8%대면 엄청 좋은 거죠. 그쵸. 제 체지방 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서명희 선수도 이제 그 코칭 스태프에서 주문한 체지방 몇 %, 뭐 체중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이제 근육량 뭐 몇 킬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본인이 딱 이제 와서 지난주에 그 2월 28일에 딱 소집해서 검사했을 때 그걸 모두 오버해서 훨씬 낮게 몸을 만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이우석도 괜찮고 이현민도 괜찮고 함준도 뭐 나름 괜찮고. 근데 이 서명진이 이제 탑가드가 되기 위해서는 뭐 모비스 팬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소심함 좀 고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순발력 좀 키워야 되고. 이 두 부분이 이제 과제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뛰어넘냐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조던현 코치가 복싱장을 추천을 했고 거기에 모비스 선수들이 가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복싱 훈련 같은 경우에 그 예전 이제 조던현 코치 같은 경우에 KT 감독 시절에 크리스 다니엘스 선수가 그 훈련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좀 효과적이다. 왜 효과적이냐면 일단 근성을 기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순발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서명진 선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제를 갖다가 지금 부여받은 상태고 이우석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 돌파가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상황에서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과제를 좀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함지훈 선수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3점 슛을 장착하겠다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유재학 감독이 함지훈 선수를 장착해 했지만 자기가 장착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맨날 주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선언입니다. 그렇죠. 제가 들은 함지훈 선수 성격과 선언은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달라졌다. 우리 함지훈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벼랑 끝에 몰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베테랑이잖아요. 2007년도부터 지금 14년이 지난 거고 아무래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작년에는 저희가 체중 감량했다는 어떤 얘기 좀 많이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이제 옵션도 좀 이제 3점 쪽으로 늘리고 퍼레미터 쪽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훈련을 갖다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는 아셈 머레이가 들어왔는데 우리 아셈 머레이도 또 정밀 분석을 한번 해봤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설명기염이 출동. 자 아셈 머레이 1992년생입니다. 2m 6cm 113kg 빅맨이고요. 지난 시즌에는 프랑스 리그와 그 터키 리그의 갈라타사라이. 갈라타사라이. 축구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잘 못 봐요. 그렇죠. 근데 되게 명문팀이잖아요, 축구에서. 그렇죠. 네, 축구에서 갈라타사라이. 챔피언스 리그도 나오잖아요. 페네르바체 뭐 이런 팀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농구에서도 똑같은 팀이에요. 페네르바체, 뭐 베식타스, 갈라타사라이인데 이 팀도 꽤 명문이에요.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명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구에서도 꽤 명문인데 갈라타사라이 굉장히 힘드네요. 읽기가. 갈라타사라이에서는 10에서 20분 정도 뛰는 식스맨. 그래서 11경기 중에 선발 경기 3경기밖에 없었으니까 딱 그 정도 입지로 보면 되고 사실 2019년에 터키 리그 MVP를 탄 적이 있고 본인 커리어에 2016, 2018년에 리바운드 왕을 차지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 정도로 높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선수다 보니까 이집트 대표팀 선수로 아프로바스켓, 아프리카 지역 그 컵 대회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선수가 일단 그 굉장히 좀 인상적인 건 뭐냐면 스크린 능력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2대2 공격. 근데 이 부분은 사실 LG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중동 선수잖아요. 이집트, 중동이랑 아프리카 대륙, 정확하게 아프리카 대륙 선수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 선수들과 이제 그 뭐 유럽이나 다른 쪽의 어떤 선수들 가장 큰 차이가 이런 어떤 영민함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기술적인 세밀함. 사실은 미국 선수들보다 이제 더 좋아요. 유럽이나 이제 그쪽 선수들이. 근데 머레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막 스크린 걸고 막 이런 움직임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근데 스크린 각도를 잡는 스크린도 막 대충 서면 안 되거든요. 각도도 정확하게 잡고 타이밍도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거 잘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다운 수비 하려고 스크린을 이러면서 내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각을 바꾸잖아요. 여기 열어주는 게 일부러 열어주는 게 다운 수비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와서 갑자기 스크린을 걸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린 각도를 바꿔줘서 다시 스크린을 거는 걸 리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스크린 능력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KBL에서 잘 발휘가 되면은 LG는 이관희 이재도를 가진 팀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명의 어떤 득점력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스크린 어시스트라고 하죠. 스크린으로 득점을 도와주는 능력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그 부분이 제대로 된다라고 그러면 국내 선수들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아마 선수들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스크린을 했을 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슬립이 너무 많아. 네, 슬립은 페이크인데 그쵸. 페이크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크린을 제대로 서고 그 상태에서 상대 수비가 스크린이 온다라고 느꼈을 때 슬립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데 스크린은 제대로 하는 상대가 슬립만 해버리니까 이런 그 지금 말씀하셨던 리스크린을 선다든지 아니면 그 스크린 각도를 갖다가 조정해서 선다든지 또는 상대 수비에 따라 스크린을 어떻게 서야 된다든지 이런 노하우 스크린에서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야구 구종에 비교하면은 정확한 스크린은 직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립은 사실 커브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커브만 주구장창 던지면은 느려서 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기대가 되고 기본적으로 2m 6cm 신장에 파워도 좋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몸집도 좋기 때문에 어떤 리바운드. 예, 그러니까 왜냐면 박스아웃으로 자기 자리를 잘 잡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돼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어떤 풋백 득점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보이는 어떤 득점이나 리바운드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공헌도 이런 부분이 있는 선수다. 그렇죠. 근데 단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신장은 좋은데 운동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외국 선수 기준으로 평균 이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점프 자체가 낮아서 신장 대비해서 그 마무리할 때 어떤 타점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야 저거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건데 싶은 게 막 림 앞쪽 맞고 엉뚱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예.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점프가 무거우니까 점프가 안 돼서 당연히 딱 해야 되는데 힘 주면은 백보드 뒤로 넘어가고 힘 안 주면은 앞에 맞고 나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아셈 모레이 선수가 뭐 저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이 자체가 낮다 보니까 앞에 수비가 있으면은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높이가 낮으니까 던지면 그냥 림 앞쪽에 맞고 나오는 좀 엉뚱한 이지샷 미스 같은 것들이 종종 보인다. 그것 때문에 마무리 안정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드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수 슛이 없습니다. 점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득점 루트는 공격 리바운드의 풋백 득점, 픽앤롤 이후에 이지샷 마무리, 포스트업 이후에 훅슛이나 리버스 레이업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2대 게임 해서 이관희 이재도의 득점을 살리는 건 좋은데 이 선수에게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선수에게서 폭발적인 효율적인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을까? 근데 1옵션인데 1옵션 치고는 좀 뭔가 조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1대1 공격, 그러니까 지금 이제 KBL 리그에서는 어쨌든 승부처에서 뭔가 이제 그냥 우격 다짐 어떤 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긴 한다. 근데 매력적인 선수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관희 이재도면 그 2대 공격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점이 큰지 아셈머리의 어떤 약점이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슛이 없으면 LG는 공격 농구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큰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은 그러니까 그 하프라인을 넘어오자마자 수비 성공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빠르게 거는 스크린. 예, 이게 사실 타이밍도 중요하고 센스 있게 잘 걸어야 되고. 근데 라렌이 이걸 못했어요. 왜냐면 하프라인 넘어오는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그 스크린에 대한 센스가 떨어지는. 근데 이 선수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이제도 이관희가 수비 성공 후에 볼 받아서
몰고 넘어왔는데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빠르게 탁 가서 정확하게 딱 스크린 걸어주면은 그냥 이제도 이거는 그냥 가속 붙여서 돌파 시원하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대가 돼요. 이게 또 조성원 감독님 스타일이기도 한데 다만 이게 5대6 게임에서 과연 이 선수가 얼마나 위력적일까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동안 재충전을 좀 한 이후 그리고 이슈를 모아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저는 같이 안 할 거예요. 같이 못 하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주간이입니까? 옛날 그 일요일 밤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주병일 씨라고 있어요. 알아요. 네. 그거 한 거예요. 그분이 이거예요? 모아. 역시 또 클래식은 대단하네요. 웃기긴 웃기네요. 예. 칭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2주 동안 그 휴식기를 좀 취하고 만약에 뭐 급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뭐 핫이슈 코너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효과적인 어떤 재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제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2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2주 동안 다이어트 해야죠. 5kg. 팔보채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만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만나요.